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잔인한 1월 맞습니까? 이제 1월이 지나갑니다. 아, 예, 우리는 오히려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보죠. 희망적인 2월이 온다고만 한다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 위지치나 네. 그 어떤 주식시장 보면 지금 1월 달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BM. 개별학자 때문에 예.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시장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주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이미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네. 벌써 여러분들이 이 주가 급등한 것들은 개인들의 탐욕, ETF, 그 다음에 사모펀드, 투자조합. 제가 5주 가면 네. 연기금이나 ETF 넘기는 게 어떤 때는 파킹 감각도 있으니까 네. 그 외 펀드 매니저들끼리의 팔로우 더 맨 해갖고 그 자기 사람들 어느 조직에 어떻게 놓고 그렇죠. 어떤 자산을 운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피 터지게 싸울 건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죽하면 용목때 그 10월, 11월에 메타버스하고 그때 주도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ETF 중에 그 ETF의 2차 전지 선물 지수가 나왔다.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 신호.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 그러면 이제 선물 ETF는 이제 공매도나 합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시점. 그래야 오히려 나와야 예, 돼요. 예. 그리고 네.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매도자의 시각을 제가 계속 전달해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100만 주, 200만 주를 팔라고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면 여러분들 들어와더라고요. 눈에 콩카풀 씌게 하고 가장 화려하게 만든 다음에 팔아야지 이 장 망합니다 하고 급락할 때 팔면 팔립니까? 이게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예. 굉장히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떤 전략으로 매도할까 입장으로 매수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불쌍한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서 올라야 먹는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조직에는 팔아서 먹는 구조, 이게 대주주 구조나 근데 그 에너지는 갖다 해서 파워들이 달라요. 네. 우리 개인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 코너의 제목이 뭐죠? Follow the money죠. Follow the money, 네. follow the man. Man. 그러면 이 징후 같은 거를 제가 최대한 오프 더 레코드 수준에서 뉘앙스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지 마라는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항상 시장에는 그 테마가 네. 인기를 걸어도 기업을 분석, 그러니까 제가 항상 펀더멘탈하게 기업만 보지 마라. 네. 이 시장은 30%가 기업만 보는 시장이고 30%는 다른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곡소리 나고 급락시켜서 다 털게 만드는 게 어느 섹터인가. 그러면 저는 1년이나 3년 후에 그쪽이 또 디자인이 되나 보라.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털게 하는 거는 누구는 모은다 생각하고요, 스마트폰이는. 그리고 그걸 급등시켜서 하는 논리는 그 다음에 나올 거고, 우리가 모르는 논리.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덱스 ETF. 제가 요새 나스닥이 이제 어디까지 빠집니까 해서 이제 그 인덱스 싸움들을 해요. 네. 아니, 미국 시장을 보면 이 하루 변동성이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되반등을 주는 이 폭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우는 1000에서 1500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고 나스닥은 500 왔다 가면 네. 이제 끝물이에요. 징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요번에 14,000과 14,500선에서 지지해주고 터닝할 걸로 봤는데 네. 오히려 1000포인트 이상을 더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징후 같아요. 어떤 징후? 이거 V자 바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나스닥을 보면서 뭐 갖고 싸우라고 그랬죠? 뭐 지수 애플. 보지 말고 애플하고 테슬라를 같이 떨어질 때 사라. 그렇죠. 네. 여러분들 테슬라는 벌써 돌렸어요. 애플은 아직 안 돌렸고. 네. 그러니까 그 싸우는 대상을 갖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제가 이런 논리 얘기합니다. 지수 맞춰봤자 네. 싸우는 대상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자가 되실 분들은 외롭게 가치 대비 가격이 급락할 때를 그걸 오히려 공포를 매수하라고 자꾸 그러지. 그거를 털어놓고 다시 또 사겠다. 이건 굉장히 저는 어려운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네.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이 저는 미국 시장 이제 내일 새벽 4시면은 FOMC에 또 의장님께서 뭘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이 네. 굉장히 절묘한 시간이라 생각이 드는 게 네. 내일 새벽에 네. 이제 FOMC 새벽 3시, 4시 뭐 그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다가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이든 해소가 되겠죠. 그런 데다가 엔솔 상장도 또 예, 그러니까 있기 아주 때문에 뭔가 딱 이벤트가 그 날짜 하나 딱 그러니까요. 맞춰 두 개 딱 몰려 있죠. 네. 저는 내일 여러분들 그 듣겠다고 그 새벽까지 일어나지 마시죠. 그냥 편히 주무세요. 그럼 못하러 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네. 나스닥 위치를 딱 보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또 뭐라 그럴까 시장을 달래는 발언 나오든 또 고지고대로 뭐 금리를 강하게 나오든 네. 이거는 그 재료 노출의 불확실성 제거로 발생할 겁니다. 위치상. 그게 어떤 방향이든 간에. 어떤 방향. 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든 난 신경 안 씁니다. 네. 오히려 그 에너지에 테슬라하고 애플과 그다음에 우리하고 연결되는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란 대표되는 시가상위 기술주들의 대장주들이 네. 대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대표되는 네, 대표되는. 인덱스 전체보다는 그런 대표되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그러니까 수직으로 급락했어요. 네. 그러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귀신같이 바닥 잡으면 이거보다 대반등 때 그 대반등 때 에너지가 다시 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에너지인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해갖고 또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에너지인지 또 올랐다가 당연히 또 빠지는 건 많겠죠. 네. 근데 이번에 형성된 저점보다 다음 저점은 높아지는 건지 거래량은 증가지는지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점이 높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이건 좀 긍정적인 신호. 그러면 긍정적이겠죠. 네.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난데 그 대표성 되는 거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요런 거 몇 가지 샘플을 그리고 반대되는 아마존. 네. 그다음에 뭐 보잉 네. 또 자동차에서는 뭐 포드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유가 갖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거는 엑스모빌. 엑스모빌 유가와 관련돼서는 유가가 굉장히 치솟거나 이런 상황이면 좀 이것도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엑스모빌 더 치고 나가요. 네. 쉘 가스들이 막 치고 나가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 유가가 더 급등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조금 더 심해지고 예. 있다. 그러니까 매클로 데이터보다 그거에 작동하는 대표성 종목들을 현장에서 물어보자. 현장에서라고 하시면 현장. 주가로 예. 답이 있다. 주가에 답이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바닥에 박사도 모릅니다. 박사도 모른다. 네. 이 박사도 그 수많은 그 데이터들의 방향에 의해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사실 보거든요. 시장을 정말 촘촘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네. 그걸 여러분들이 다 하시려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에너지 소모전에 빨리 벗어나시고 네. 오히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날 것 같아. 그러면 엑스모빌이라고 공포지수 대표되는 UVXY나 빅스지수 보면 돼요. 그것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공포가 사실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게 공포지수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는데 네. 오히려 고점에서 빠져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오히려 뚫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포라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서 공포지수 사보면 급등시 따라가신 분들은 물려 계세요. 시장에서 실제로 종목들로 혹은 지수로 느끼는 것과 공포지수 실제 현장에서 매매하는 거하고 괴리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인버스 하겠다고 또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인버스는 꽃이 피고 막 해서 3,300, 3,500 그러면 그때나 인버스를 보시는 반대편을 보시는 게 낫지. 네.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레버리지라든지 지금 최악으로 많이 빠진 ETF가 뭔가 이거를 네.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저는 어떤 논리를 보냐면 나스닥이 이렇게 빠진 거를
저는 4등분 해갖고 25% 능선. 네. 그러니까 중심 가격이 대반등해서 어디가 저항이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빠진 걸 일로 놓고 요 25%가 여기 딱 보시면 요 13,800이니까 13,800가 14,000 여기 직전 저점도 돌파를 못 해요. 네. 그 다시 꺾으면 이거 바닥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뭐 쌍바닥이든 뭐 역삼각 수렴량이든 뭔가 불확실성이 계속될 테니까 지그재그만 될 거고 생각보다 V자가 확 커요.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나 보니까 반대되는 생각. 다우가 800에서 1000 올라가고 나스닥은 300에서 500 올라가고. 네. 그럼 그런 걸 누가 말 안 했으니까 뭐가 제거됐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럴 때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 되겠냐? 그거 올려놓고 그럴 때 이 파동이 예를 들어서 딱 반이 14,500과 15,500까지 팍 뛰어요. 네. 그럼 그때 저점에서 많이 오른 거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한 30, 50% 팔았다가 조절하는. 오히려 그게 리스크 관리고 트레이딩이고 그리고 그 대표되는 종목을 테슬라나 애플이나 애플로. 이런 것들 갖고 보자고요. 테슬라는 이미 좀 돌린 상황 같고 제가 애플은 아직은. 예, 네. 테슬라 주가를 네. 요번 그러니까 나스닥 급락할 때 우리는 900과 950불 오면 사자. 그렇죠. 그게 네. 실제 850불까지 빠졌어요. 850불. 전에 한번 전에 와서 이렇게 선을 거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버갖고 이제 딱 보니까 애플도 160과 165불인데 10불 더 빠졌어요. 155불. 그러면 160과 165불 사시면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냅둬요. 그리고 추가 하락은 여기서 나스닥 기준으로 12,000까지 투매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지금하고 애플이 똑같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 10에서 20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위치는 그거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850불에서 터닝을 했는데 그러면 요거 1200불이 직전 고점이거든요. 네. 이건 대부분들 기대 안 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예. 네. 그러면 1000불과 1100불 상에서 거래량과 윗골이 달리냐, 한골이 달리냐. 이걸 몸통으로 치고 나가나.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번에 900과 950불에 사셨던 귀신같이 800불에 때 사셨던 추가 매수는 7자 나오면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진 거가 바로 돌파하면 1100불과 그 주변에서는 저는 반 트레이딩 하겠습니다. 마치 엔솔 상장 때 제가 엔솔 여러분들 노력해 대비해서 가성비가 제가 LG화학 단타하는 게 더 낫다고 눈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가성비 면으로는 예. LG화학을 보겠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LG화학 좀 갔어요. 근데 다음부터. 네. 이것도 하나의 저는 이거 시장에 우리가 그 노력을 해갖고 그냥 2주, 3주 받으려고 그냥 난리 치잖아요. 근데 그 노력도 전 존중합니다. 예, 왜요? 물론요. 그럼요. 오죽하면 네. 확실하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럴 때 500이든 1000이든 1500이든 LG화학 60에서 65만 사는 게 가성비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한 게. 효율성 측면에서 예. 같은 돈으로. 네. 왜 그런 논리가 나오냐? 우리가 시장에 오징어 설계는 엔솔 막 급등하면 LG화학은 껍데기야 하면서 100만 원짜리를 60만 원까지 털어내는 그렇죠. 거 저는 언론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보고 터는 거 기울어진운동당에 또 당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당한 거라고 봐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저는 엔솔 상장하고 나서 하루나 3일 만에 엔솔은 올랐다 급락을 할 것 같고 네. 오히려 LG화학을 땡기는 에너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롱숏이 바뀔 것 같다. 그러면 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 롱숏이 그걸 네. 하는 주체가 네. 또 이 바닥에 파워맨들일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논리를 또 하나 주겠죠. 그게 벌써 뭐가 있을까요? 저는 LG화학이 갑자기 이제 바이오의 선봉자, 수처리의 선봉자. 그리고 요새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 에코피하면 그게 곧 2차 전지나 그 관련된 것들을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 거래 이슈가 예. 나와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 보시면 네.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이 순식간에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작년 네. 11월 달에 무조건 파시고 1년 동안 쳐다보지도 말라. 오죽하면 하지 마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그거 벌써 정보 비대칭성으로 징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닥 선수들끼리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의 X를 보면 대충 이렇게
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쟤 빠져나가네. 이런 것들. 그거를, 확 해놓고 확인돼도 되지도 않은데 얘기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렇죠. 징후가 있으니까 빠져나가십시오 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죠. 네. 저는 엑슨모빌 요게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유가와 관련돼서. 100불 가겠냐? 네. 우크라이나 국면 뭐 전쟁 비슷하게 나면 100불 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크죠. 절대 전쟁 안 난다에 배팅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뭘 믿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군요. 그거는 네. 푸틴이 바보가 아니란 그 카드를 절대 쓰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수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가장 겁먹는 게 뭐예요? 대사관 직원마저 철수했대. 그러면 곧 때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2014년에 거기에 전쟁이 있었어요. 2014년에. 그때는 그 크림반도하고 거기에 반군, 우크라이나 반군과 거기 정부軍싸워서 그걸 이용해서 러시아하고 그때 정권 교체 막 이렇게 놀릴 때 싹 들어가서 거기에 또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걸 네. 점령한 거거든요. 네. 지금은 붙었다 하면 이거 전면전으로 가요. 전 세계전으로 가버린다고요. 일이 너무나 그러면 커질 절대 수가 안 해요. 있다.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하냐? 3월 전까지 네. 그냥 10만 군데 그 군사 훈동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갖고 거기가 우크라이나가 평화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그냥 뭐랄까 가오 잡는다 그럴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먼지 일으키고 난리치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키가 에너지 패권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근본이 뭐냐가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이게 구소련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분열되니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겠다니까 러시아는 큰일 난 거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를 지나지 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네. 그 노스트럼 2인가 그 발티크해를 연결하는 바다를 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네네. 독일이 왜 중단했나? 얘네들이 이걸 잠갔다고 했다면 이 에너지 주권이 독일은 어때요? 그렇죠. 그 파이프라인에 그러면 항상 거기도 정권 교체기 꼭 이런 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탈원전 원전. 그러니까 메르켈 거기도 보면 이제 정권 교체기 과정에 그래서 어떤 전략이 나왔냐면 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 신재생해 그리고 저장장고를 확장시켜 그러면서 배를 발주해 갖고 네. 여기다 거기서 LNG 발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정치적인 어떤 파워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로 나온 정책들로 서로의 힘겨루기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원인이 돼서 그래서 네.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요. 이게 군사적 충돌하면 다 네. 망해요. 네. 그리고 바이든 입장은 잘못하면 중간 선거라 자기는 이제 보면 그 SOC 해갖고 하는데 갑자기 좀 며칠인가 그 의원이 나와서 이거는 연기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지지율 떨어지지 중간 선거가 나오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내년도에는 자기 뭐 이거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차기 대통령 될까 네. 지지율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국면 전환을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에서 이게 딱 좋잖아요. 네. 명분도 있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러면 나토 우크라이나인데 8,500명 그래 파병해. 우크라이나에는 안 할게. 주둔 안 시킬게. 가만 보면 으르렁으렁 거리다가 그 정도 선으로. 예. 그래서 2월 달까지 딱 끝나고 네. 3월 달엔 절대 못 해요. 3월 달엔 거기가 동토가 진흙바닥이 돼 버려요. 그래서 탱크가 갈 수가 없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저는, 예. 그러니까 3월 전에 안 나면 이 모두 다 땡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런 걸 쭉 본다면 저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이 기정학적 위치할 네. 때 이 유가 엑소엠 때려. 그리고 오히려 먹자, 밀.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은 뭐예요? 파이프라인 가스가, 그렇죠. 천연가스가 막 네.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 군사적 갈등하고 딱 하는 게 트럼프 표밭대를 노리는 겁니다.
군수 복합제. 네. 그 다음에 셰일가스.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표밭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내가 쫙 끌어들이고. 이게 이렇게까지.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랑 차기까지 노리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셰일가스 그 유가 때문에 떨어진 다 망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강간업체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도 여기 왜 수익이 좋아요? 하이스틸이 왜 영업이익이 5,000%나 증가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스관. 그래서 하이스틸, 내동스틸 이런 것들 막 이게 그리고 먹자란 거 뭐냐면 우크라이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평화에. 우크라이나? 예. 우크라이나 밀. 그래서 밀 관련. 예, 밀. 그럼 먹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해바라기만 쫙 있는 거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예. 그럼 팜유. 이게 이제 그래서 오죽하면 그냥 다 농심. 식량과. 예. 네. 농심 먹자 오히려 그쪽 강간을 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LNG 수요가 급증할 테니까 조선주나 철강주 사놓는 게 오히려 우크라이나 갈등에서 연상작용을 해서 실전에는 일로 튀시는 게 더. 그러면 그쪽이 다 주가가 급락하고 바닥대거든요. 오히려 많이 빠졌기도 했고 이런 그쵸. 이슈에서 또 스토리라인을 잡아보면 예.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엑스모빌은 진짜 100불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는다는 척 하다가 갑자기 80불 깨서 75불 가죠. 그러면 이거 50불에서 75불 간 거 여기서 10에서 15불 그냥 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나쁘다고요. 네. 마치 그 10년짜리 미국채 1.9 찍어갖고 뭐 2% 난리 쳤는데 어느새 1.7입니다. 그런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막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막 지적해 주는 거 보지 마시고 네. 이 뒷면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간단히 얘기해서 우크라이나나 엔솔 상장 그 이면을 자꾸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그 이면을 좀 보자. 네.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이렇게 예. 시끄럽게 예. 뭔가 만드는 그 이면에 우리를 털게 하고 뭘 네. 또 오징어 설계자는 걷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뭘 작업을 할 건지 네.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안 좋으면서 이게 3월에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과 좀 연결이 돼서 여러모로 보면 2월 안에 이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3월부터는 좀 다른 시장이 있지 않을까. 3월 한 하반기 하순 정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니 저는 그게 그 생각은 변함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금년은 전차 군단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장 삼성전자에 요번에 88,000원에서 7만 한 4, 5천원에서 지지했더니 더 뺐어요. 요게 이제 외국인들의 파생 연결고리에 미결제 확정 증가하고 1월 14일 날 푸대 사방에서 한 4, 500억 걸었거든요. 네. 요거를 투매로 만들면서 공격한 겁니다. 현선물 외국인이 때린 걸로. 그리고 금융투자는 그동안 6조를 현물에서 때리고 그때 삼성전자 2조 때렸고 네. 그 다음에 선물을 왕창 샀다면 이제는 바꿔요. 이제는 현물 쪽을 계속 이제 좀 매수로 바꾸면서 그래서 2월 달 지나면 저는 금융투자가 이 시장을 올릴 거라고 보는데 쌍끌이 매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IT 매수 쪽. 이게 네. 그게 이제 1월 14일부터 그 지금 포지션을 죽였던 애들이 언제 스위칭 하나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종합 주가 지수를 건드릴 텐데 저는 2,800에서 2,820 지지할 줄 알았더니 100을 더 뺐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3,000과 요 25% 능선이 얼마예요? 2,850. 그 다음에 반이 3,000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더 저점이 나오면 이 저점을 바꿔갖고 25%와 중심 75% 이거를 3월에서 5월에 V자가 어디까지만 가나? 그러면 2,850과 2,900까지 밖에 안 가요. 그러면 이건 더 빠지거나 쌍바되거나 기간 조정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상반기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00까지 바로 치고 나가요. 그럼 이거 치고 나갔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쇼대에서 롱으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 갈 때 이제 그동안 올랐다가 쉬었던 것들이 다시 랠리를 주는지 그리고 IT만 가는지 자동차 완성차도 가는지 그 끌개가 전차 나오는지 군단이 같이 가는지.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그러면 훨씬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시장은 또 언제 비관론이었나 하듯이 또 낙관으로 싹 바뀔 겁니다. 그거 요즘은 확인이 네. 나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진짜 중요한 예, 날일 것 난 같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네. 그러니까 이게 FOMC와 우리 시장 개별적으로는 이제 엔솔 상장,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게 만만치 않게 둘 다 중요한 이슈죠. 근데 난 왜 내일이라고 그러면 네. 파삭에서 벌써 시증 포지션이 다 구축이 됐어요. 어떻게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요번에 400억 정도 풋 잡은 게 한 최소한 2천억에서 3천억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갖고 이제 바꾸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공포 지수가 얘기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게 12월 달에 25불입니다. 그 급락했는데 어때요? 올려놓고 꼬리 달리고 올려놓고 꼬리 달려요.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요게 12월 3일에 25불이었고 11불까지 빠졌다가 22불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더 빠졌는데 안 가요, 이게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는 시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어요. 아니, 나스닥은 더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 공포 지수는 오히려 윗꼬리 달리고 두들겨 맞아요. 그럼 이건 공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25불 치고 나가서 체감 지수를 한 30불은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공포 아니야 라고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 엔솔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 내일 어떤 가격대에 팔아야 할까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고, 아니면 이걸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할까?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일단 매도하자. 어떤 생각이세요? 가격대별로 볼래요. 가격대별로. 엔솔 전략 좀 짚고 갈까요? 가격대별로? 그래서 네. 기준은 네. 엔솔의 반대편의 경쟁사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이 둘이 합쳐서 70조예요. 네. 70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엔솔이 30만 원이 딱 70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따상이 되려면 78만 원이 되죠? 예, 78. 그러면 네. 180조가 돼요. 이 따상은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알 사실 수는 없죠. 쉽게 예측은 이거 못하지만. 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때리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상위 2등으로 파와요. 나는 하이닉스를 제치고. 네. 네. 100조도 중요해. 100조. 이 더블, 그러니까 2배. 더블에서 상한가가 따상 아닙니까? 그렇죠. 더블이 60만 원이 이게 140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60만 원만 가더라도 벌써 2등, 굉장히 큰 에너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조가 42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하고 똑같아지냐 능력이 이게 36만, 37만 원이에요. 사실 그 36만, 37만만 가도 이미 시총으로는 그래서 하이닉스와 이걸 난 네. 그 펀드를 운영하는 자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네. 얘가 하이닉스는 하단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상단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네. 엔솔 왜 LG화학보다 더 좋아? 더 좋아. 그런데 이거 LG화학 껍데기야. 그러면 LG화학 주가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라면 LG화학을 땡기는. 그래서 LG화학 하라는 얘기. LG화학에서 LG화학이 65만 원이면 65만 원까지 70만 원, 70만 원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은 그 분위기로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뭐 껍데기, 알맹이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냥 그거 해갖고 돈도 들어와라고 할 거야. 네. 그냥 그 한두 주 갖고 감칠나시죠? 그거 해갖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러면 첫날에 또 현찰로 들어오십시오. 이제는 원금 투자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얼마나 유도하겠어요. 그래서 쫙 들어온 다음에 그동안에 상장 전에 이 오징어 애들이 저 여기나 뭐하나 뭐하나 미리 작업한 것 같고 엎어치기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 놓으시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40만 원 하단. 40만 원 하단. 네. 그래서 40만 원 넘어가면 웬 떡이냐고
그 1일에서 3일 코스에 네. 데드라인이 정하면서 잘 팔래요. 그러면서 LG화학을 어떻게 만들어 볼래요? 그러면 네, LG화학이 요번에 12월 30일 저점이 6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대반등 고점이 77만 원이에요. 네. 어저께 63만 원 갔다가 오늘 팍 땡겼어요. 제가 61만 원과 65만 원 사이에서 겁내지 말고 사자라는 기준이 그냥 그래프만 갖고 본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갖고 보는데 여러분들 이 투자 역사를 보면 LG 화학과 LG 생명과학이 1대 0.26으로 합병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언제예요? 2016년도 11월 달입니다. 네. 2016년도. 그래서 LG 생명과학이 옛날에 5만 원만 막 거래됐던 그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이게 LG화학으로 퐁당 빠졌어요. 그리고 한농, 동반농도 거기다 퐁당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때 로직을 이제 LG화학은 세 가지 축으로 키우겠습니다 한 거예요. 2차 전지, 건전지, 네. 그 배터리하고 수처리. 그 다음에 여기가 바이오. LG화학이 이제 바이오, LG생명과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새 앞으로 팔로더맨은 이분이 뉴스에 자주 나오나 보십시오. 손지용. LG생명과학 대표 총책임자십니다. 아, 본부장. 그러면서 갑자기 LG화학이 그냥 뜬금같이 무슨 뭐 삼상에 뭐 등등등등해서 뭐 갑자기 물밀듯이 개발했습니다. 가치 높이는 펄을 자꾸 발표하나 보시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요거를 할 때 이거 청구권 행사한 거를 확보를 해갖고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아. 요때가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CB 발행이 전환사채가 아니라 네. 아. 교환사채. 교환사채를 네. 네. 이때입니다. 이때가 21만 원, 23만 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조건으로 발행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자를 한 번도 안 받아. 금리 빵. 그럼 이거 받아 미쳤지? 아니, 근데 교환 가격이 51만 원입니다. 네. 21만 원, 23만 원대 더블을, 근데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자를 없어요. 0%. 전환사채라면 네.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자만 받다가 주가 놓고 행사하면 전환을 채권을 그렇죠. 주식 바꿔서 이 개념도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을 설정했다는 건 이거 누가 네. 갖고 왔을까요? 사람은 이것도 파킹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 갖고 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벌써 기간 정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가 51만 원이 3년 정도 이자 대충 치고 시장 나면 곱하기 20%는 최소한 보장 그 기간 대비. 네. 그래서 20%를 곱해보니까 1.2 61만 원. 그 다음에 30% 하면 66만 원. 요번에 100만 원에서 61만 원 딱 찍으니까 터닝. 아하. 요거 나올 겁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뭐 관계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판단하신 게 아니라 2016년에 이뤄졌던 이 교환사채 발행. 이때 벌써 네. 내부적 CIO에는 이 쪼개기 작업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 전에 우리가 상장 전에 항상 이 사모펀드 할 때는 지네들끼리 다 날아갔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하기 전에 네. 다 나눠가져요. 그 단가는 여러분들하고 상상 이상의 다른 단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할 때 또 때리고 또 순진하신 분들 많아요. 아, 보이에스 물렸다. 아, 그러면 이거 안 나. 또 지네들끼리 계약해갖고 이런 계약, 그 계획가게 나는 이거 보이에스 묻겠는데 갖다 여기서 수학거래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느 기간 지나면 이거 물량 줄게 그냥. 네네. 그러면 그거 할래? 그럼 물량만 주고 그 사이에 나는 그거 갖고 때렸다 변동을 주는 다른 상품을 만드는 에너지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 또 상장 전에 이거를 또 파킹시켜서 여객펀드나 뭐해서 근데 이게 엄블레라 펀드로 그들만의 력으로 본인들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거 상장해갖고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물 들어올 때 그냥 때려버리죠. 단가들이 20만 원대 때일 테니까. 그런 것들을 엄마무시하게 한다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부분도. 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나오는 거 갖고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틀 세상은 주시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11월 에코 프로그램 당하는 거예요. 또 윈메이드 같이 당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폭넓은 시각도 네. 가지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절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이면 땡큐 하고 때려버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어디까지 분출이 곧 LG화학을 더 땡기는 에너지 나올 거고 그때 펄을 바이오나 수철이나 이런 것들 갖고 만드나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LG화학이 땡기면 같이 가는 것들이 또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애플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크게 급락시켰던 LG노태, LG전자가 같이 가나 보세요. 또 이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왔던데 좋더라고요. 좋았는데 네. 그 사이에 18만 원짜리가 39만 원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 그림을 위해서 숏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네. DBI 때 이런 거. 근데 이게 네. 나중에 애플이 180불 돌파할 때는 또 치고 나가겠죠. 네. 그게 3월에서 5월이냐, 5월에서 하반기냐. 네. 요 차이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가이드하나 네. 거기에서 대응할 거고 요번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왔나 이것도 이 그림에서 판단하시죠. 주도주 전차군단. LG노텍 더블 갔고 코리아 서키트 심트 이런 것들이 다 더블 갔습니다. 그럼 더블 간 거 1에서 반까지 빼냐 반이 28만 원입니다. LG노텍으로 보면 75% 능선이 32, 3만 원. 그럼 32, 3만 원에서 지지했다 다시 40만 원 넘기냐 또 30만 원 살짝 깼다 가느냐는 삼성전자 변동에서 결정이 될 거고 네. 이번에 내일 엔솔이나 전반적인 파생 시장에서 금융 투자하고 이런 또 바스켓 매매가 어떻게 들어가나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게 나오면요. 뭘까요? 다른 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에코프로 거의 뭐 하종가. 지금 오늘 빠진 종목들 명단 한번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 진짜 걱정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에코프로 VM, 네.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 안트로젠. 놀랄 정도의 급락 파동이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가 이 시간 통해 갖고 이거를 우리가 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항상 이 자료 어떻게 다 준비하세요, 진짜. 찾기가 힘드시죠? 먼저 네. 에코프로 한번 보세요. 제가 52, 이 전체 저가가 9,000원짜리가 네. 13만 원 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반을 공격할 겁니다라고 작년 이게 얼마예요? 83,000원입니다. 그때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지금 오늘 이런 걸 구경하십니다. 이 공격을 구경해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제가 24만 원대 12만 원과 10만 원까지 12만 요게 딱 고가 저가가 바지 12만 6천 원이에요. 요거 저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12만 5천 원이. 이거를 만든 게 전에 그 위믹스 거기에 회장님 지분 확산 네.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설명해 더 안 하겠어요. 그럴 때 저는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위메이드, 위믹스. 이제 저는 빠질 때를 빠졌다고 봅니다. 네. 이제는 트레이딩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지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추세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거는 계속 롱숏으로 많이 네. 빠진 거에 대한 대박 아직도 그 뭐 메타버스 이쪽이 아직도 다시 할 겁니다라는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많이 또 빠졌으니까 게임주도 게임 뭐 이런 걸 그렇고요. 하라고 네. 하는 쪽도 있을 네, 거예요. 네. 또 물 타자고 그러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대는 삼성전자, SK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럼 누가 승자를 잡느냐가 자동차 가지면 이게 금년도 주도가 여기는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대신 그때 반등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나 그거를 얘 갖고 보라는 얘기죠. 옆에가 이게 위믹스입니다. 이거 사단 때문에 순식간에 보시면 2, 3천 원짜리가 2만 8천 원까지 갔다. 이게 정확하게 11월 22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4,800원까지 급락을 해요. 반토막도 아니에요. 반에만 이렇게 급락시키는데 어지럽네요. 예. 차트가. 이게 정확하게 1월 22일입니다. 꼭지가. 날짜가 뭐 약속한 듯이라도 똑같죠. 그럴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위믹스 고점 29,100원, 위메이드 고점 24만 5천 원. 그러면 요번에 지금까지 했던 저점을 딱 거놓는 거예요. 네. 위메이드가 12만 5천 원 1월 24일. 네. 며칠 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터닝하고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4,800원. 네. 요거 터닝 중입니다. 그럼 떨어진 거에 반이 저항이 되나 지지가 되나. 요거 갖고 판단하시죠. 네. 그게 위믹스는 16,000원. 근데 5,000원, 6,000원짜리가 16,000원 가면 어마무시한 급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의 반만 보세요. 그러면 요게 대충 보시면 12,000원이니까 딱 10,000원. 10,000원 선을 딱 거놓겠고 요거는 18만 5천 원과 요게 6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5만 원을 딱 거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15만 원, 16만 원 두들겨 맞고 10,000원도 못 가고 두들겨 맞으면 요게 저점이 아니고 에너지 올려놓고 기간 조정이든 뭐 또 쌍바닥이든 역삼각형 수렴형이든 삼중 바닥형이든 이런 거 만드는데 6개월 간다. 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척도를 잡아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S축을 Z 요거 하나 넣으면 Z축을 딱 넣죠. 여기다가 SK 하이닉스라든지 LG 이노텍 다른 세상 걸 하나 놓으면 그럼 요거 삼각형 이렇게 딱 펴놓으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롱숏이 이쪽에 에너지가 더 가는구나. 일로 더 어디로 바뀌고 있구나. 예. 뭐 이런 그걸 흐름도. 시장한테 물어보는 네. 게 어떻게? 이것도 하나의 매매하는 툴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추세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이미 네. 다 노출되고 네. 반토막 나온 거는요. 네. 처음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충 하락폭에 반도 안 나오고 한 20, 30% 에너지 갔다가 또 빠지면 이게 기간으로 가든지 네. 다시 한번 저점을 깨고 내려가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네. 요거를 비트코인하고 같이 보세요. 위맥스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과 5천만 사에 사놓으신 분은 비트코인이 8천에서 반토막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딱 8천, 4천, 6천 아닙니까? 진짜 불과 예. 몇 개월 전이에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8천만 원. 거기도 11월 달입니다. 그렇죠. 아, 예, 다 11월 달. 그러니까 꿈, 뭐 메타버스 맞아요. 모든 이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사단된 것 같아. 넷플릭스. 그럼 넷플릭스 지금 보세요. 넷플릭스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 이제 넷플릭스도 살 때는 된 것 같아요. 가격대는. 근데 이것도 뒤풀이파도 트레이딩 네. 하실 분들만 하는 네.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축으로 일단 나눠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저는 오늘 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되겠지만 V자가 나올 것 같다. 근데 V자가 나오는데 연속성은 없을 것 같다. 올려놓고 다시 빼는데 거기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못 따라가는 섹터들. 네. 여러분들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연동을 자꾸 시키시는데 가장 골 때리는 게 지수가 여기 올라가는데 내 거가 빠지는, 이러니까 주도주 흐름이 아닌 건 뺍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축돼서 더 갈 것 같아요. 네. 그게 뭔가를 이제 구정 이후에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미국에서는 테슬라, 애플에 배팅했고 위드 코로나에 배팅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차군단 이게 또 확산되면 이제 가스, 철강, 조선 아직까지는 수주 그렇게 하는데 조선은 더 빠져요. 네. 이런 것들이 언제쯤 가냐가 이게 사이즈가 커지는 펀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3월에서 5월 달 중으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11월 달에 메타버스 그 이때가 11월 다 난리치고 꼭질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여기 1등이 위믹스나 위메이드나 이런 오히려 LG 노텍도 메타버스다. 네. 요때가 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 얼마나요? 초반이었어요. 아, 이게 39만 원까지 간 정말 거예요. 많이 올랐죠. 이걸 그리고 이제 1, 2등으로 갔죠. 여기 이때도 보시면 아직도 여기에 이 12월 6일 날이 위믹스 스튜디오가 1등이고 LG 노텍이 2등이고 하이브가 3등이에요. 오늘 겁니다. LG 노텍, LG 디스플레이 1, 2등이에요. 두 달. 지금 예 오늘 네. 종가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것들은 다 뭐 까까운 하이브는 저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요거 IT 건드릴 겁니다. 이 메타버스 ETF는 이제는 IT ETF가 됐어요. 애플 연구거래 ETF가 됐다라는 거 또 숙지하시고요. 네. 그리고 전차 군단. 그래서 메타버스도 이 ETF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요 파란 색깔 지금 고가 저가에 지금 요 1,000원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12,000원을 딱 거놓고 이게 저항이 되면 이거는 또 올랐다 빠지고 시간 조정하고 막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메타버스 그래서 요런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뉴딜 ETF도 보실래요? 네. 선물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ETF가 선물과 합성한 ETF가 1, 2등 잡아요. 3등이 SK이노베이션, 4등이 LG화학. 근데 요새 SK이노베이션이 27만 원 상단, 22, 3만 원 하단 박스라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가 공매도 치고 있고 요런 거를 같이 ETF 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종목은 박스, 어떤 종목은 숏, 어떤 종목은 롱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감지해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 끔찍한 걸 보고 계십니다. 에코프로는 떨어진 반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 보면 61,0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당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면 앞으로는 대응이랄 게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이미 늦었어요. 이런 걸 당하셨으면 주무세요. 6개월 주무세요. 그러니까 6개월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 다지고 수렴되고 분명히 또 이 기업들이 뭐 상패까지 가는 기업들은 아니니까 또 네. 나중에 또 황하면 다시 또 시장을 주도할 기업들이고 ETF에 포함된 기업이니까 지금 검찰의 조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노출돼서 법적 처벌이든 모든 게 다 나왔을 때 네. 그때 들여다보면 이제 수렴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별로 움직이지 않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레버리지 일으키신 분은 이거 못 견뎌요. 다 털릴 거고. 그냥 현금으로만 사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주무셔서 기회가 올 겁니다. 강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은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기다리시면 지금부터 딱 6개월 후에 깨세요. 네.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자꾸 이런 생각해요. 그럼 나는 빨리 이걸 손절에 끊어갖고 빨리 가는 걸 갈래. 지금 장이 끊어서 손절한 거 현실화시키고 가서 또 손절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금 확률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옮겨서 더 암만 안 귀신 좋을 수 같은 있다. 선수도 30% 확률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장이 그만큼 어려운 장이에요. 선수도 네. 어려운 장이니까 그럼 평가손대로 냅둬요. 그냥 이것도 당금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조절하는 게 괜히 이거 법에서 뭐 손절해갖고 다른 거 갈아타서 요새 확률이 계속 이동 리스크가 더 커요. 오히려 한 군데 있으면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지금은 왜냐하면 괜히 가서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람이 멘탈이 붕괴가 돼요.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당한 걸 다시 가면 초조한 데다가 또 손절하면 구자가 녹아나는 걸 스스로 경험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복구하려고 또 레버리지 시키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이 그 편말점이다. 내 인생에 주식은 없다. 주식 매매 절대 하지. 내 자식들은 하지. 이렇게 이런 세상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것도 때가 오면은 또 다시 시장을 주도하는 사이클이 있을 테니까. 네. 작년도에 그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으면 지금은 이거를 뭐 대응할 자리 아닙니다. 그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뭐라 표현이 안 되게 심란하시고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의 좀 강건함, 의연함으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제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휴 앞두고는 좀 매도하는 돈을 좀 미리 빼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제 연휴 전에 사실 목요일, 금요일 앞두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해주셨듯이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FOMC 결과라든지 엔솔 상장 일단 목요일 중요하고 금요일 지나고 나면 또 바로 연휴란 말이죠. 뭐 어떤 전략이랄 게 있겠습니까? 연휴 이후에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저는 이 파생 시장에서 3월달 디자인이 들어간 것 같아요. 3월 선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쯤 3월에서 그러니까 3월 물로 할지 6월 물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를 다음 목표가 85,000원 봅니다. 그 재료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오징어 설계로 뭘 한 30조에서 50조짜리 갖고 오나 보시죠. 그 뉴스를. 네. 그때 사지 마시고 그 뉴스가 그게 다 파운더리
제가 전번 시간에 파운더리가 삼성전자가 17%입니다. 네. 이거를 30% 넘기려고 그러면 7이나 10%짜리를 갖고 와야 돼요. 그걸 갖고나 보시죠. 네. 그 돈을 배팅을 하는지, 그러면서 법률 리스크를 또 제거하는지, 부자를 띄는지, 그리고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지. 지속적으로 지금 예, 그거를 말씀해 체크하시면 주시는, 네. 이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때렸는데 삼성전자 왕창 때린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요 버티면서, 데이터를 제가 네. 오기 전에 해봤어요. 11월 10일부터 샀는데 14일, 15일까지 5조 1천억까지 샀는데 14일부터 삼성전자 때렸어요. 네. 3천억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계가 4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산 거를 엎어버렸다 모르는데 네.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눌렀다가 다시 사주는 타이밍을 내일부터 카운팅을 해보시죠. 네. 내일부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거나 집중하실 분은 지금 장비주들 뭐 CIS, A-프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간 것들 LG노텍이나 코리아서킷이나 심텍이나 이런 것들은 눌림목 매매지만 이거는 좀 감각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상대 논리로서는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AD테크놀로지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요. SNS텍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아직도 길목 지키기가 딱 위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이 나오나 보시고 그러면서 대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네. 이게 SK하이닉스는 12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번 10월 달고쯤에 8만 800원이거든요. 네. 이거를 언제쯤 이벤트 드라이브로 뚫느냐. 그 뚫을 때는요. 벌써 뉴스 들으셨을 거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맞춘다는 건 힘들지만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그거를 빠르면 저는 그 상속세 내는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 그리고 시작점은 내일. 시작점은 그 엔솔이나 그래서 오늘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향과 중국이 그리고 또 중요해요. 네. 중국이 우리가 어저께 급락한 건 중국이 또 상해 증시가 100포인트를 뺐거든요. 맞습니다. 90포인트. 네. 그 장대 한번 맞은 거 이게 터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 요새 홍콩 증시가 이상해요. 어떤 흐름인데요? 홍콩이 올라요. 올라서 이상하다. 아니 중국이 금리 인하는데 네. 위안화가 강세예요. 이런 이상한 오차가 난 해답을 그걸 뒤집으면 네. 뭔가 분명히 누군가의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렇게 만든 게 중국 정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또 헝다 문제 제가 잊어버리라는 게 그 많은 SOC를 딴 걸로 1만 2천 킬로 철도 놓겠대요. 1만 2천 킬로 규모가 전 유럽에 있는 철도보다 더 많은. 그러면 SOC 성장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시멘트 경제 다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력 관련된 연결고리. 그럼 우리나라 철도주 이제 예산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 제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지금 많이 불리는 건설주예요. 수소하고 이건 냅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IT에서 언제 본진을 이걸로 이동할까를 3월에서 5월달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벌써 보면 오늘 징후에서 푸른 기술이 상한가를 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게 가려고 그러면 철도 관련돼서. 건설 네. 건재재가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3월에서 5월 달에 볼래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다가 어느 갑자기 바닥에서 30에서 50이 팍 튀는 때가 그게 시작점이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대응하지 마. 그리고 어떤 논리가 나오나 그리고 물밑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했다가 올리고 떨어뜨려서 히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같은 건설건자주에서 벌써 천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이스틸 네. 이런 것들 천병들이 제가 이런 시각을 무슨 시각이라면 현장주에서 내가 어떤 거를 사 모아서 세팅해 갖고 땡길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지 못하다가 확산 쫙 되는 그 군집화 전략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천병들이 하나둘씩 막 나와요. 이걸 저는 바퀴벌레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바퀴벌레가 하나둘 보인다.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 왜 보일까? 모든 상황은 나쁜데, 네. 그러면 거래량 수급 보고 본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를, 그러면 뭐 갖고 보면 될까요? 건설 ETF. 건설 ETF로. 코덱스 건설 ETF.
거기에 그게 포지션. 얼마나? 왜냐하면 지금 펀드보다 네. ETF 갖고 장난을 치거든요. 네네. 그럼 코덱스 ETF 건설을 딱 보고 포트가 지금 현재 뭔가 딱 보고 1등부터 10등만 딱 보고 이게 한 달마다 어떻게 변하나 순서가 그거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마칠 시간이 이제 거의 다가와서 요것만 좀 질문해요. 이제 실적이 하나 둘 이제 주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괜찮아도 이게 주가로 시장 전체 흐름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거 단순하게 봅니다. 너무 많이 오르는데 실적 좋아요. 그럼 컨센서스가 주요고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깜짝 서프라이즈 주가가 바닥에 기는데 갑자기 생각도 않게 이게 하이스트리예요. 영업이 5천 그럼 상한가쳐요. 위치 갖고 보시죠.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것들인데 많이 올라간 건 다음도 좋아야 돼. 네네네. 그게 컨센서스가 중요하고 지금 조화 발표에 그건 떨어뜨리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만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2월 구정 이후에서는 이제 코스닥 중에서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해입니다. 뭐 상장 폐지라든지 그렇습니다. 감사 보고서라든지 네. 지금 너무들 겁나는 데서 자꾸 이런 현상들이 네. 겹치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뭐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 것들은 절대 따라가지 말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걸러내면 이제 구정 이후에는 네. 이제 1월을 빨리 가라. 잔인한 1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 음양의 이치로 봅니다. 작년 1월이 굉장히 화려했는데 너무 좋았죠. 10개월 더 박살냈잖아요. 네. 이건 1월 끔찍합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희망이 일단 가정하에 1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진짜 가고. 시장으로는. 야, 네. 빨리 3월 오자. 그러니까요. 야, 꽃피는 네. 봄 오길 바랍니다. 꽃피는 봄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사실 내일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시장에서 아마 많이 견디기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도 힘내시고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아닙니까? 쉬지 않나요? 그렇군요. 예. 설이군요. 설 저도 당일이네요. 우리가 쉬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여러분들 다다음 새해 주.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그냥 주무십시오. 대응 못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